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즉 세 번째 타임 시간이었죠. 한 50분 정도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해하기도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뭐 이 뒤쪽에 이제 파트 2 대사 프로토콜은 원래 이제 출판사의 그 관계자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이제 의사 선생님 대사 치료 프로토콜은 의사 선생님들 이제 참고하라고 만든 파트라고 하네요 원래.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파트 1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고 이제 파트 2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참고해서 환자를 보는데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는 건데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힘들지만 하나씩 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읽다 보면 질문이 있어요. 자기랑 연관된 것을 이제 질문도 하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 쪽지도 보내주시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메일로 이제 일부는 했지만 답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 진료가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를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분에게는 그게 적절하지 않은 어드바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제가 고심 끝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 치료하시는 여러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집 근처에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은 항상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메일도 보내주고 하시는데요. 지방에도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과 일단 접촉을 하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 책은 떼고 가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 소통을 하려면 그런 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09페이지 이제 전이를 차단하라라는 이제 내용이죠.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제 암이 신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약물 칵테일 치료를 하면 성장인자도 함께 조절하니까 조절되니까 이제 이런 차단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성장인자와 MMPS,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인 나제인데 이게 이제 MMPS라고 이제 약자로 씁니다. 이걸 이제 하겠습니다. VEGF, PDGF, 이제 TGF 베타, BFGF, MMPS 요 좀 사각형 안에 있는 게 바로 성장인자와 MMPS입니다. 우리가 세포 안에 이제 대사가 이제 변하게 되면 이제 암을 둘러싼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빨라지면 이제 해당 과정에 이제 부산물인 우리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것이 이제 주위 조직에 이제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이런 젖산, 이런 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VEGF를 증가시키고, 이것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혈관 신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왜냐면 얘네들을 배출해야 되니까 이제 혈관을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루트를 만들어서 배출하는 노력도 합니다. 이런 혈관이 이제 증식이 되면 이제 암에게 영양 공급도 또한 이제 공교롭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암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단점도 돼요. 그러니까 루트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에 중요한 다른 인자는 PDGF, 그러니까 플라이트렛 디라이브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혈소판으로 유래된 성장 호르몬, 그리고 TGF 베타,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변형된 이제 성장 호르몬 베타죠. 그리고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리고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 등이 있겠습니다. 암을 둘러싸고 있는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즉 MMP라고 하죠.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암이 생기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세포를 이제 퍼질 수 있도록 해요. 이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에 암이 퍼지게 되는 이제 전에 생각했던 거 아주 반대로 초기에 암에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암에 따라서.
전격성 뭐 무슨 뭐 위암 뭐 이런 건 뭐 한 달 사이에 이제 초기암이 막 말기까지 쭉 가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생명을 잃는 이제 한두 달 만에 이제 생명을 잃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마다 어떤 거는 초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DCA인가 저번에 이제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이거 뭐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해서 뭐 인산하는 이런 거는 뭐 어떤 암이냐. 그거는 이제 암에 이제 전이 가능성이 높은 암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MMP와 다른 성장인자를 차단하는 것은 암을 굶기는 치료와 함께 필수적인 치료이고 진단하면서 시행돼야 한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비정상적인 성장인자 FGF 그렇죠? 근데 VGEF가 좀 철자가 틀렸어요. VEGF로 좀 고쳐주시고요. PDGF, MMP 239을 멈추게 하는 치료 봅시다. 특히 MMP 같은 성장인자의 차단의 중요성을 암 환자에게 심어주기 위해 뭐 이런 런던의 이런 화제 이론을 이제 설명했어요. 뭐 온갖 걸 다 태워버리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암 전이가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성장을 위해서 암은 주위 조직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주위 조직, 즉 미세 환경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런 신호가 세 가지 주요 구조물을 이제 변화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 조직에는 섬유 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죠. 섬유 아세포는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를 먹어치웁니다. 일단 그리고 해당 과정을 이제 유발을 하죠.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젖산을 만들어요. 그 전이암은 원래 원발암과 약간 다르게 행동을 해요. 이제 대사적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암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이동하는 암이기 때문에 원발암과는 당연히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이암 같은 경우는 젖산과 케톤을 더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면역 세포라고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대식 세포라고 있어요. 마크로파지라고 있는데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가 되면 이제 이런 튜머 즉 종양과 관련된 이제 대식 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파지라고 해요. 가지고 이제 약자로 탐스라고 이제 변해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도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암세포로 바뀌었네 우리 집이 나도 암세포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 대식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와 관련된 암세포랑 이제 친한 대식 세포로 이제 옷을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좋은 경찰관이 나쁜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신생, 저산소증 산소 부족이 있으면 VEGF, 바스쿨라 엔도셀리아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혈관 내피상포를 이제 성장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관을 이제 증식시켜요. 이게 이제 HIF라고 해서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라고 해가지고 저산소로 유도되는 이제 인자죠. HF라는 팩터라는 단백질을 생성을 해서 혈관을 이제 신생합니다. 즉 새로운 길을 뚫는 거죠. 왜? 전이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제 전이 암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 기존 루트가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뚫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유 아세포로부터 나온 성장인자는 암이 퍼질 수 있도록 MMPS라는 효소가 세포의 기질을 분해할수록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이해하시겠죠? 요즘에는 뭐 이제 거대 제약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 VEGF를 타겟으로 하는 방법도 시도하고 있대요. 아직은 뭐 좀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VEGF, PDGF, TGF-베타를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이라는 약으로 억제를 하고 있었고 운이 좋게도 이제 억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세포의 기질이 변화 역시 멈추었다. 나이 칵테일 치료는 모든 성장인자와 MMPS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성장인자에 작용하는 다른 약들은 메벤다졸 그리고 프로프라놀 그리고 독시사이클린이 있다. 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MMP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나제의 약제죠. MMP2에 관련된 거는 키틴젤 그리고 메벤다졸, 프로프라놀, 의료용 대마 등이 이제
이제 해당되겠고요. MMP3는 이제 글루코사민이 이제 그 해당되고, MMP9은 이제 디피다몰 그리고 독시사이클린, 프로프라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EGF는 아스피린 그리고 프로프라놀 그리고 PDGF는 디피리다몰 그리고 TGF 베타는 또한 이제 디피리다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보면 키틴은 뭐냐면 새우와 같은 갑각류라든가 버섯류에 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이제 전이를 예방하는 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괜히 썼던 것이 이제 무릎 때문에 아팠는데, 이제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있죠. 우리 이제 글루코사민이라고 많이 있는 게 이게 또 우리 고맙게도 이제 MMP3를 이제 제어해 주네요. 그리고 암이 전이를 또한 이제 멈출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게 디피다몰이에요. 이게 MMP9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MMP2하고 9에는 이제 억제제로 쓴 프로프라놀이 이제 복용했었다. 근데 프로프라놀이 이제 베타 블로커라고 이제 혈압약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혈압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사용하려면 혼자 사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제 주치의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용량을 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또 이 약제는 우리가 이제 레이나우드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손발이 너무 추웠을 때도 같이 사용합니다. 디피다몰과 스타틴과 함께 사용하면 이제 혈액순환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시사이클은 앞서 얘기했듯이 암을 굶주리게 하는데도 유용하고, 또한 강력한 MMP9의 저해제입니다. 전이를 차단하라. 이게 11분 만에 끝냈네. 면역 시스템 재가동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암은 이제 변이가 일어난 이제 백혈구, 즉 우리 여기서 말하는 대식세포죠. 마크로파지, 우리 아까 탐스라고 얘기했죠.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파지, 이 비정상적인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폴리스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좋은 폴리스에서 나쁜 폴리스로 옷을 갈아입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하니까, 경찰관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쪽이 이제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적혈구를 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 얘네들이 이제 옷을 살짝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인데 나쁜 경찰관인지 좋은 경찰관인지 몰라. 그래서 종양 관련 대시세포, 우리가 그 탐수를 이용하는 암은 통제받지 않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관이 어디 가겠다는 누가 먹겠어요. 경찰관이 이제 대문도 지키고 독일하는데, 나쁜 경찰관이 이제 나 경찰이야 하고 이제 이제 통과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TH1이 있고 TH2가 있어요. 우리 삼각형이 이제 역삼각형이 있고 이제 정삼각형이 있죠. 이거 뭐냐, TH1은 이제 감소한다, 암이 있을 때. 그리고 TH2는 이제 증가한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표시한 거죠. 산소 부족 상태, 즉 비정상 성장 인자인 TGF 베타, 즉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그리고 면역 억제 염증 사이토카인인 IL1과 IL10,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드 E2, PGE2라고 합니다. 나쁜 프로스타글란드라고 썼는데, 그리고 TH2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 이제 노출이 되면, 즉 체액성 반응에 TH2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럼 정상적인 이제 대식 세포가, 정상적 우리 이제 경찰관이 이제 종양 관련 대식 세포로 바뀐다. 즉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배드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굿 폴리스에서. 그리고 이런 종양 관련 대세포들 때문에 암은 이제 면역 체계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피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질금속 단백 분해소, 즉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나제, 즉 MMP의 도움으로 이제 종양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요. 종양에서 이런 이제 폴리스 세포들, 즉 대시 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고 혈류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범죄자처럼. 이제 성장인자와 이제 MMPS를 억제하면 염증이 이제 감소를 하게 돼서 산소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정상적인 대식 세포가 이제 종양 관련 대식 세포로 이제 전환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 이제 종양 관련 세포가로 변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말썽꾸러기 같은 이런 종양 관련 대식 세포, 즉 배드 폴리스는 이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혈소판과 포화지방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속, 우리 폴리스가 이제
뭐 다른 데로 갈 때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폴리스 이제 그 차인데 이거를 이제 철소판하고 포화지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철소판과 포화지방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속에 딱 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숨어가지고 막 도를 다니는 거예요. 혈류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도도 내겠죠. 그럼 면역 감시 체계를 이제 피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포화지방을 이제 피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혈소판 제제는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을 사용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뭐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은 이제 항혈소판 제제예요. 혈소판을 이제 제압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혈소판 덩어리를 쪼개버려서 이제 비정상 대시세포가免疫를 노출시켜요. 즉 이런 이제 혈소판하고 이제 포화지방이 아까 제가 이제 경찰차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경찰차, 나쁜 애들 타고 오는 경찰차를 이제 이런 아스피린하고 디피리다몰을 이제 분해해버려요. 이제 차량을 이제 뽀개버리면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이제 배드폴리스가 있겠죠. 그 배드폴리스인 그 종양 관련 대시세포가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정상인 이제 굿폴리스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막 몽둥이 들고 이제 쫓아가서 때려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포화지방을 이제 덜 만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틴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지혈증 약이죠, 스타틴. 그래서 이런 스타틴이 이제 전이성 덩어리들이 있는 지방을 줄여서 덩어리를 쉽게 제거하도록 이제 해줍니다. 베르베린도 이제 중성 지방을 낮추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간 면역계가 나와요. TH1이 있고 TH2가 있는데 TH1은 병원체에 직접 이제 반응하는 이제 세포성 면역을 의미하고, 즉 NK 셀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 살해 세포가 이제 낮아 있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때려잡는 애들은 이제 현장에 있는 현장 요인들, 현장 투입 요원들이 이제 떨어져 있고, 체액성 면역 반응은 이제 올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검사가 있잖아요. NK 세포 뭐 면역 활성도 검사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병원에서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면 보통 500 이상인가가 이제 정상 정도의 이제 면역 세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100 미만이에요. 이제 100 미만인 분들은 이제 실손보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이온이라든가 우리 그 호르몬 있잖아요. 그 호르몬을 맞을 수가 있어요. 봅시다.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살해 세포도 억제돼 있어서 원하는 암을 공격할 수 없었다. 당연히죠. 경찰관이 없는데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2007년도가 돼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시메티딘, 우리 시메티딘 있죠? 위장약의 시메티딘이 이런 세포성 면역 반응인 TH1과 체액성 면역 반응인 TH2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나는 시메티딘이 면역 향상 효과를 항상 뛰어나고 믿거든. 하지만 상하간류, 즉 알킬글리세롤이라든가 중국버섯, 즉 표고버섯, 잎새버섯, 구름버섯, 장내 미생물 교정, 그리고 기생충 박멸,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즉 비피도 박테리아, 그리고 장내 미생물총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베르베린이라든가 메포민 등도 면역 향상을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고요. 또 하나 이제 비타민 C 정맥 주사, 즉 고용량이죠.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가 역시 또 큰 효과를 주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떠한 치료하기 전에 시술하기 전에 시메티딘을 먼저 복용했다고 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좀 정상으로 어느 정도 복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여기 저자의 여기 제인의 이제 생각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벌써 뭐 면역 시스템 가동까지 벌써 끝냈네. 이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암을 죽이는 세포까지도 좀 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이제 중간 아래 보면 암세포는 이제 두 가지의 다른 계열의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는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 있고 하나는 암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죠. 피카델리 그 서커스라고 해가지고 뭐 지상에 있는 도로와 지하철, 메트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420쪽 보면 CD4 캔서셀 서바이벌 이렇게 보고 이제 칸 있어요. 암줄기세포는 화학요법 치료에도 살아남는다라는 그림 23-2를 보겠습니다. 화학요법 치료는 대부분의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암줄기세포는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 치료에 저항하는 또 이제 새로운 또 암세포가 또 자라나게 되죠. 이 살아있는 놈이 이제 다시 이제 뒤에서 이제 분탕질을 해대가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약의 독성이 덜하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멈출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제인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 약과 영양제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차단하는 걸 목표로 해서 다면 발현성, 즉 한 개의 약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용을 이제 기능을 이제 나타내는 걸 이제 다면 발현성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벤다졸이죠. 메벤다졸이 표적이 다수이고 세포 분열을 이제 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메벤다졸은 또 빈크리스틴과 같이 화학요법제인 빈크리스탄과 같이 모든 암 세포들처럼 분열하는 세포에서 마이크로튜뷸레라는 미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세포들이 성장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분열을 하려면 마이크로튜뷸레라는 미소관이 형성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중요한 세포학에 있어서 미소관 형성을 방해해서 암세포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줄여줘요. 또한 메벤다졸이 이런 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줄여준다. 그리고 MMP2의 저해제로도 사용되고요. 저용량 화학요법 치료를 함께 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암과 연관된 대식세포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암과 연관된 대식세포 아까 얘기했죠? 이제 배드폴리스, 탐스를 이제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벤다졸은 이제 카스파제를 활성화해서 세포 자멸을 이제 촉진하게 되는데요.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이 메벤다졸이. 그래서 우리가 지방과 함께 섭취하자. 아니면 이제 후추에 들어있는 이제 페페린을 이제 영양제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피페린이 이제 메벤다졸 혈중 농도를 이제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재밌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화학요법제는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유연한 대사를 가진 암줄기 세포가 DNA 조각같이 부서진 세포의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화학요법 치료로 해서 이제 다른 암세포들이 이제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그 박살난 그 시체 조각, 그 세포의 이제 부스러기도 얘들이 이제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소화라고 하죠. 오토파지로 자기소화를 해서 이제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얘가. 식인종 같은 애들이죠. 암세포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분열하고 있는 세포하고 암줄기 세포를 동시에 타겟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만일 이제 여러분 여기 써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고용의 화학요법제로 암의 많은 부분을 이제 죽이게 되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고용량의 화학요법제로 암의 많은 부분을 죽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부스러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잔해가 많아진다면 이 남아있는 이제 살아있는 이제 줄기세포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고용량을 쓰면 안 되고 고용량의 화학요법제는 좀 부담스럽고 좀 저용량을 써서 적당히 부셔야 이제 적당히 부셔서 죽여줘야, 그러니까 잔해물을 좀 적게끔 만들어서 이제 부셔 죽여줘야 이제 암세포 이제 재활용 능력이 이제 저하되겠죠. 그래서 암줄기 세포를 표적을 하는 맷보민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표적을 하는 화학요법제는 이제 테모졸로미드를 각각 사용했더니 이제 함께 사용했을 때 암 사멸 속도를 이제 보여줘요. 이 다음 장에 보시면 맷보민의 암 사멸 효과가 40% 정도이고 이제 화학요법 치료제인 테모졸로미드의 효과가 35%인데 이것을 이제 함께 썼더니
94% 정도 암 사멸 효과가 있대요. 422쪽 보십시오. 이 각각 했더니 한꺼번에 조합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더라. 423쪽 보면 이제 베르베린하고 카스무스틴이라고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단독으로 이제 베르베린 단독으로 썼을 때는 신경 교정 세포 배양에서 91% 정도의 암 치료 효과를 보였대요. 지금 metformin의 2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르베린하고 이제 카스무스틴을 함께 사용했더니 뭐 97%의 암 사멸 효과를 이제 보였다. 근데 이거는 인체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세포 배양에서 실험실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보면 이제 424쪽 보면 metformin과 베르베린이 서로 다른 암 줄기세포를 이제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즉 metformin은 이제 IGF-1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요. 베르베린은 이제 SREBP1을 이제 타겟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 그 올바른 이제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면 저용량의 화학 치료로도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끔찍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반다졸이 화학요법 치료 효과를 이제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 독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아 뇌종양 치료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라는 여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화학요법제처럼 작용해서 이건 역시 뇌혈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화학요법 치료와 이제 NSAID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함께 사용하는 걸 보겠습니다. 연구 중간에 내려가 여기 보면 이제 콕스2를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암세포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NSAID는 이제 콕스2를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암세포에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고용량으로 이제 NSAID를 사용하면 암을 굶기지 않고 세포 자멸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이제 연구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아닌 NSAID는 세포가 새로운 DNA를 만들고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세포분의 S 단계라고 있어요. 합성 단계를 이제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를 해요. NSAID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겟을 하는데, 그리고 이 S 단계가 기존의 화학요법제가 작용하는 세포 분열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한 암세포가 방사능 치료에 저항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뭐 무장한다고 할까? 좀 뭐라고 할까? 좀 방어하는, 이제 합성하는 걸 뭐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에 저항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고용량의 NSAID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병합 치료함으로써 이런 저항성을 가지는 세포를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NSAID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420쪽 위에 보면 더글라스 트레스크 박사는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NSAID 같은 경우는 신장의 기능을 좀 약화시켜요. 신장의 기능. 그리고 신장뿐만 아니라 또 귀에 있는 어떤 신장으로 가는 우리 혈류의 양을 줄여줘요. 줄여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장이 사실 혈압이나 이런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신장의 기능, 즉 댐의 기능, 즉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불안전해지면서 2차적으로 심장과 이제 뇌의 혈류에 이제 악영향을 주죠. NSAID를 단기간 사용하여도 심장과 신장에 무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위험성은 암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과 비교하면 사동이다. 그 심장과 신장에 무리가 나는 게 더, 그것도 무리긴 하지만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얻는 이득과 비교했을 때, 두 개 다 이제 비교했을 때 암을 치료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심장과 신장에 가해지는
무리함도 감소하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스타틴과 이제 디피다모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심장 부작용을 이제 경감을 시켜줘요. 왜냐면 이제 디피다모 이제 항응고제잖아요. 그리고 스타틴은 이제 지방 이쪽을 이제 고지혈증 낮춰주는 약이니까. 그리고 스타틴과 디피돔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심장 부작용을 경감시켜주고 효과를 이제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베리베린, 메벤다졸, 넌 아스피린, NSAID를 단기간 사용하거나 펄스 요법으로 화학요법제와 함께 칵테일을 사용하면 화학요법제를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현저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적었죠. 네. 그래서 이 제인은 베리베린과 암을 굶주리게 하는 다른 약을 복용하면서 종양 표지자를 정상으로 빨리 떨어뜨리면서 조용량의 화학요법을 할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자. 그죠? 그리고 넘어가고 431쪽 교훈들이 있습니다. 적을 약화시키기. 적이 힘이 강할 때는 공격하는 것은 자원과 노력의 낭비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적을 굶겨 죽이기. 여기 두 번째 쪽 보면 암세포는 영양소의 요구량이 많은데 이게 432쪽입니다. 암세포는 영양소의 요구량이 많은데 주로 당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복제를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우리 앞서서 우리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인내. 암을 약하게 하고 굶긴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암이 줄어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 암이 약해지고 나서는 화학요법제 플러스 방사선 치료 플러스 고용량 비타민 C 정맥주사 플러스 엔세이드 플러스 시스타틴과 같은 약을 사용하면 세포 점멸을 유도해서 남아있는 암세포를 더 낮은 약물 농도로도 더 낮은 약물 농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화학력 치료제나 이런 거죠. 여러 가지로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약 이런 식으로 이제 병합을 하면 이제 아까 1+1이 2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뭐 실험 결과 있었잖아요. 어디냐 몇 페이지냐? 422쪽과 3쪽 보면 여기 이제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이 효과가 아니라 1+3의 효과 또는 4의 효과, 즉 병합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기존의 약 용량을 좀 줄이면서 왜 줄이겠어요? 부작용을 줄이려고 줄이는 거예요. 용량을 줄이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정도의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힘을 합치기 434쪽 맨 아랫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단기간 주기로 저용량 화학요법 치료를 4일에서 8일간 간격으로 시행하면 보다 T세포의 항암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간 치료, 즉 4일에서 8일간, 즉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저용량 화학요법 치료가 그러니까 3주마다 시행하는 최대 용량으로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21일마다 3주마다 이제 최대치 용량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제 T세포의 항암 면역 기능을 더 오히려 올려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434쪽 봅시다. 화학요법을 넘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자. 이건 이제 제인의 방법이죠. 프레스 앤 펄스라는 이제 작전인데 프레스는 이제 압박하고 펄스 이거죠. 굶고 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봅시다. 세포신을 정상화하고 암을 굶기고 전이를 차단해. 그리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이제 저용량 화학요법과 산소 치료를 통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시키는 거죠.
한번 읽어 봅시다. 434쪽입니다. 암에서 세포 자멸의 과정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돼 있어요. 카스파제 읽겠습니다. 시스템 디펜던트 아스파레이트 다이렉티드 프로테아제, 즉 주위 조직에 최소 영향을 주면 세포 자멸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제 카스파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활성화되고요. BCL2, BAX-BAX는 세포 자멸을 조절하는데 세포 자멸을 촉진시킬 수도 있대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서 세포 자멸을 이제 방지할 수도 있대요. 자멸을 促진할 수도 있고 또 세포 자멸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FAS, 퍼스트 아포프토시스 시그널 리셉터, 즉 카스파제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카스파제의 8을 활성화해서 이 세포 자멸을 일으키는 세포 표면에 있는 죽음의 수용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폼이 이 경로를 이용해서, 즉 이 퍼스트 아포프토시스 시그널 리셉터를 이용해서 세포 자멸을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메포민이 이제 주기세포를 죽이는데 이제 사용하고요. 카스파제의 죽음 봅시다. 카스파제를 이제 활성화는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데 암세포를 죽이는데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이 시간을 오래 걸린대요. 카스파제 활성화가. 한번 이제 자연적인 카스파제 연속 단계로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연의 항산화, 즉 산화 환원 상태, 즉 글루타치온하고 이제 산화제 균형이 변화되면 활성화됩니다. 항산화 상태가 이제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연의 항산화 상태가 이제 변화되면서 활성화되면 이제 세포 자멸 연속 단계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속 단계의 신호와 세포 성분의 이제 조절된 파괴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유기에 이제 분비가 되어서 DNA에 손상을 이제 분비돼서 이제 손상을 이제 주는데 이제 화학요법 치료제보다는 손상을 이제 덜 입힌대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상을 덜 입힌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강력하진 않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초기에는 암모니아와 젖산이 증가해서 증식을 촉진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초기 그 이제 발동 권리를 시기가 지나면 암이 이제 자멸 세포 자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불멸 상태가 되죠. 이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산화 환원 상태를 엄격히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불씨를 이제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산화제의 항상성을 이제 유지합니다. 산화제. 그러니까 그 암세포는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자기를 파괴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농도로 유지해서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농도가 이제 줄면 이제 빠르게 분해하는 이제 암세포는 무방비 상태로 돼요. 여기 이제 농도를 줄이면 빠르게 분해하는 세포는 무방비 상태로 됩니다. 써 있어요. 여기 이제 2호 세포는 바로 암세포를 의미합니다. 예. 그 글루타치온이 낮아지고 활성산소가 높아지면 암세포는 불안정해지고 자신을 유지할 수 없어서 세포 자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높이는 이제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유산소인데요. 비타민 C 정맥 주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글루타민 공급원, 즉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공급을 처음에 차단하지 이제 못하면 비타민 C가 이제 해당 과정을 방해해서 글루타민을 사용하는 암을 더욱 이제 난리치게 할 수가 있어요. 난리치게. 그러니까 글루타민은 이제 처음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민 경로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글루타민 경로를 비타민 C와 베리베린을 투여하기 전에 독시사이클로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타민 C가 해당 과정을 이제 방해해서 글루타민으로 하여금 암을 더욱 싸납게 만들죠. 더 난리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C나 이제 베리베린을 투여하기 전에 독시사이클론으로 미리 이제 예방 주사 비슷하게 이제 때려주면, 즉 글루타민을 사용하는 이제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라이션, 즉 산화적 인산화와 지방산의 산화, 요걸 이제 차단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배 더 효과적으로 이제 세포의 이제 셀라인, 즉 세포에 대한 셀라인을 이제 효과적인 셀라인이 되겠죠. 효과적인 이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자체로만으로는 화학요법제보다는 암 줄기세포에 10배 정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암 줄기세포를 이제 잡는데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독시사이클린과 함께 사용하면 아마도 100배의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이제 여기 책에는 이제 적혀 있어요. 이제 쭉쭉 내려가면 아래에서 네 번째 독시사이클린이나 니콜사민을 비타민 C 정맥 주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제인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C는 어느 정도 써야 되냐? 이제 437페이지 이제 위쪽에 보면 의사들은 최소 일주일에 3회 정도 비타민 C를 3회 정도 고용량 비타민 C를 투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 스웨덴에서 저지선 암 환자를 상대로 이제 연구를 했대요. 이제 주 1회 비타민 C 60g, 고용량이죠,를 단독 1회 투여했더니 말이야,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암이 더 난리쳤다고 합니다. 더 난리치고 글루타민 지방 중심으로 이제 표현형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암이 이제 새로운 루트를 이제 아미노산하고 지방 쪽으로 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고용량을 할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제 투여할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4번은 이제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 그리고 이제 이 구충제 우리 니클로사마이드를 전치하면 비타민 C 정맥 영양 주사를 하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 자멸이 잘 일어나도 암세포를 예민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도 이제 떠들었더니 혀가 이제 잘 안 움직이네. 니클로사마이드로 전처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앞서서 이제 논문에 보면 이제 독시어과 아지스로마이신 그리고 비타민 C 했더니 이제 95%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 니클로사마이드까지 넣으면 어떠냐? 아마도 좀 더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으로 예상합니다. 예상은 돼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분 이제 등잔 밑에 어둡다라고 얘기했죠. 항상 그런 수치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글루타치온을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이제 암을 이제 보호하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암 쪽에 섰어요. 이제 우리가 정상세 볼 때는 우리 몸에 이제 항산화도 도와주고 좋은 면역도 좋아지는 좋은 역할 하는데, 암으로 우리 몸이 이제 바뀌는 순간 글루타치온이 이제 배드폴리스가 돼가지고 배드폴리스의 하수인이 돼가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글루타치온을 보면 이제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하고 글리시너고 시스테인으로 이제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글리시너고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이제 몸에 이제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시스타인으로 낮추는 속임수를 써볼 수 있대요. 즉 한마디로 해서 시스테인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L-시스테인 그리고 NAC 보충제 그리고 유청 단백질 아스파라거스는 다 먹지 말아야 되겠죠. L-시스테인, NAC 보충제, 유청 단백질 아스파라거스는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그 저용량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는 여기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인의 주장은 안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설포라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돼요. 설포라판은 우리 루테올린처럼 카스파제 3의 효과를 줄여주어서 항암 효과를 가져서 세포 자멸의 속도를 이제 줄여주는 BCL2를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작용이 있어서 암을 죽이는 단계, 즉 암을 킬링하는 단계에서는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을 설포라판은 킬링 페이지에서는.
그러나 보자. 클로로킨 우리 이제 클로로킨은 항암 치료 전 12시에서 24시간 전에 중단한다. 즉 항암 치료 전 적어도 하루 전,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냥 중단하세요. 이틀 클로로킨은 전 처치를 하면 미토콘드리아 카스파제를 통한 세포 자멸에 세포가 민감해진다. 설포라판과 노트에올리는 카스파제 세포가 민감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죽이는 단계에서는 이제 모가지를 이제 내려친 순간에는 이제 피해야 된다. 그죠? 스타틴은 이제 다른 질환, 즉 심혈관 질환에서는 글루타치온을 낮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나쁜 효과가 가지고 있다. 뭐 저 써있는데 이거 봅시다.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스타틴은 엔세이드의 암 치료 효과를 5배 증가시킨다. 스타틴과 엔세이드는 같이 써야 되겠네, 그죠? 그럼 뭐 슬프게도 치매, 근육통, 뭐 이형 당뇨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스타틴 치료의 위험성이 좀 얘기되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또 부작용도 이제 발생하는데 수년이 걸려요. 수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걸 이제 스타틴의 이러한 리스크를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메트포민 그리고 베레베렌, 오메가 3, 스퀄렌, 상어간유, 올리브 오일 그리고 비타민 D를 함께 주면 이러한 스타틴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먹어주자 이거죠. 코큐텐은 암이 이제 글루타치온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 먹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좀 쭉 내려가면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피버뷰라고 있어요. 피버뷰. 글루타치온을 낮추는 천연 물질이래요. 피버뷰가. 그리고 카스파제 7, 8, 9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리고 설파살라진은 글루타치온을 낮추고 화학요법 치료의 감수성을 높아지도록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매우 저항성이 강하고 대사적으로 적응된 이제 세포 덩어리들 이런 거 이제 췌장암 같이 된 강력한 놈들일 때 이제 설파살라진을 이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스 펄스 전략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보면 프레스 펄스 전략 보면 이제 뭐 2DG라든가 EGCG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 H보트 그리고 대음 세포작용,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의 저해진 뭐 클로로킨 설페트 사용해서 영양제의 사용 효율을 감소시키면 영양제 사용 뭐 암세포가 뭐 스트레스 받는다 뭐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칵테일 치료로 암을 굶기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이제 겸호 세포종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보여주었대요. 그리고 발터롱고 이 사람 중요합니다. SBS 뭐 스페셜에도 나왔었죠. 보면 남가주 대학의 뭐 노인학자인데요. 보면 이제 암을 굶주리게 하는 원리를 이제 제공을 했죠. 이분이 이제 특별한 음식과 칼로리를 제한하는 5일 동안의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통해서 저용량의 화학요법 치료를 하면 암 치료에 효과가 좋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단식은 5일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5일간. 단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분기 즉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해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발토롱고 우리 이제 박사님이 이제 쓰신 책을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이제 권하는데 이제 암 환자들은 내가 볼 때는 뭐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5일 정도 간헐적 단식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벌써 이제 벌써 뭐 49분 했네요. 뒷장의 요약도 하고 싶은데 요약은 이제 요약도 중요해요. 요약은 이제 엑기스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약에 대한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445쪽이고요. 요약을 끝내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파트 1으로 갈 거예요. 파트 1. 이제 제인이 이제 대사 치료 프로토콜을 발견한 것 시작. 즉 1장의 마라카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이건 좀 소설처럼 돼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어떻게 했다 자서전처럼. 여기에 이제 읽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약물도 나오고 자기는 왜 이거를 안 쓰게 됐고 이제 자기의 이제 생각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밑줄 짝짝짝짝짝 치면서 이제 이 책을 계속 이제 북리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 강의 듣느라고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뵙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뵌 적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몸도 잘 안 따라오고 머리도 굽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꼭 이제 혼자 이 책에 의존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저기 하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비급여되는 즉 그러한 보험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저주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돈이죠. 돈인데 그런 점 이제 우리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 있어요. 그거의 갈등. 병원도 뭔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재정적으로는 이제 피폐해질 수도 있죠. 오히려 환수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삭감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성. 어떻게 이제 자기 이제 살을 배워가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뭐 이득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면을 서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참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알았죠? 요즘 뭐 예.